안녕하세요, 빵영입니다. 오늘 조용히 방송 시작했다가 조용히 끝내겠습니다. 지금 몸이 많이 부시시한데요. 메일이 온 게 있어가지고 잠깐 요거 하나 한번 같이 보고 끝내려고 합니다. 길게 하지 않을 거니까요. 이거고요. 요거 하나만 간단하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빵영님. 유튜브 애청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에게 큰 고민이 있는데 어디 상담할 곳도 마땅치 않아 빵영님께 용기 내어 이메일 보냅니다. 저는 올해 4학년 졸업한 화학 관련 학과를 나왔습니다. 집에 아픈 사람이 있어 군대를 늦게 가게 되고 학교도 늦게 가게 되어 올해 34살입니다. 지금은 후회가 됩니다만 수능 점수에 맞춰서 학과를 선택하다 보니 졸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공 쪽으로 마음이 안 끌리네요. 참 아쉬워요. 요런 걸 보면. 제가 고3 때도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공부는 잘했는데 저한테 그래요. 야, 넌 좋겠다. 너는 너 좋아하는 과 선택해서 가는데 나는 점수 맞춰서 학교 간다고.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저도. 되도록이면 저도 학과의 특성을 살려서 취업을 하자고 마음을 많이 다잡아 봤으나 화학 쪽보다 개발자에 더 많은 흥미를 느낍니다. 늦은 나이인 건 압니다만 처음부터 차근차근 해보고 싶습니다. 보통 취업하는 나이대보다 제가 나이가 많은 편이라 취업이 그만큼 힘듭니다. 그래서 화학 쪽에서 어떤 프리랜서가 있는지 찾아보고 교수님께도 여쭤보고 했으나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러나 개발자 분야에서는 프리랜서가 가능하다 하더군요. 제 영상 안 보신 것 같은데요. 제 영상 중에 프리랜서를 신입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답변 한번 드렸는데 제 영상 한번 뒤져보시면 나올 겁니다. 제가 개발자에 더 흥미를 느낀 요소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빵형님도 8년 정도 프리랜서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8년 정도 했다는 걸 안다면은 제 영상 몇 개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빵형님처럼 좋은 개발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오픈톡에도 잘 많이 얘기를 했지만 저는 지금 하류 개발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제 조건의 백지 상태에서 웹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웹 개발자가 되고 싶다고는 하였으나 빵형님이 보시기에 다른 분야가 더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시면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른 분야, 뭘 IT에서 다른 분야를 얘기를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네요. 너무 막연한 질문인 것 같아 죄송하네요. 조금의 조언만 주신다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는 학원보다는 독학, 정보 처리 기사 따기, 취업 전후 상관없이 언제든지 따기만 해두기. 네,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프로그래머 할 거라면 공부 순서 HTML, CSS, 트리플 S 아니에요. 더블 S예요. 자바스크립트가 아니라 자바스크립트예요. 자바스크립트, 객체지향, ES6, 자바 이런 식으로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네요. 객체지향까지 하시고요. ES6는 아직은 볼 필요는 없어요. 질문들은 책을 고를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책을 고를 때 주의할 점은 없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본 책을 보면 돼요. 책이 많으시던데 이북은 별로인가요? 실제 책이 있는 게 더 좋을까요? 이북은 컴퓨터 모니터를 하나 써야 되잖아요. 제가 모니터가 아무리 2대라고 해도 저는 2대를 다 쓰고 싶은데 이북을 놓으면은
이북 쓴 만큼 못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을 좋아합니다. 전 책을. 그리고 이북은 또 찾기가 책만큼 쉽지는 않아요. 저는 이북을 좋아해요. 여기 있다. 저는 이북 리더기도 있거든요. 이북 리더기, 요거 이북 리더기. 네, 요것도 저는 갖고 있을 정도로 이북을 좋아해요. 이북을 한 달에 못해도 한 5권은 사거든요. 네, 이북을 그러니까 취향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북을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볼만한 이북은 노트북이나 이런 걸 노트북이나 아니면은 태블릿으로 봐야죠. 태블릿. 이 태블릿이 어디 갔나 모르겠네. 갑자기 안 보이네. 여기 있다. 사실 요런 태블릿도 사실 작죠. 요런 것보다도 좀 더 큰 거 봐야죠. 큰 거. 자, 그렇고 태블릿. 이북은 그러니까 이건 자기 취향이지 별로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북이 없는 책도 있잖아요. 있는 것도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책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서점 가면은 이제는 IT 책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일반 종이책, 문학책이죠. 문학책도 볼 수 있고 해서 저는 서점을 좋아하고요. 시간 나면 서점을 가고 싶어 해요. 아마 일주일에 제가 서점 못 가도 2번은 가요. 퇴근하면서 강남에 교보문고, 알라딘이나 예스24도 중고 서점도 가끔 가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취업하고 나서도 틈틈이 공부해 나가야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틈틈이 아니라 수시로 자주 해야 돼요. 회사를 고를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제 영상에 이미 제가 고를 때 주의할 점 제가 이미 올려놓은 거 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많은 분들하고 또 영상 같이 라이브 채팅하면서 라이브로 하면서 방송하면서 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글을 쓰고 다시 읽어보니 제가 이룬 것도 없고 질문만 이기적으로 쓴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아니 질문하는데 질문하고서 그게 죄송한 게 어딨어요. 질문인데 지금 글을 딱 보니까 일단 IT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저는 학원 다니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방향을 잡아주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제 영상에 HTML부터 다 있으면은 제가 제 영상 보고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제 영상에 없거든요. HTML도 없고 CSS도 없고 자바스크립트도 없고 그냥 자바하고 스프링 일부가 있는 것 뿐이죠. DB도 없고 지금 DB가 빠졌네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틈나면 소프트웨어 공학도 한번 책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사이트 하나 꼭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꼭 만들어서 나는 이 정도 만들 수 있다. 소스 코드는 어떻게 됐든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출력물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얘기도 제 영상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위에 프리랜서 화학 쪽 프리랜서 있는지 뭐 알아봤잖아요. 신입으로. 아니 제 한 얘기지만 프리랜서는 전문가예요. 전문가. 신입이 프리랜서가 어딨어요. 신입이. 제가 자주 얘기하는 얘기지만 프로그래머는 엔지니어예요. 엔지니어. 프리랜서 신입? 프리랜서 신입이란 단어는 그 어떤 분야에도 없어요. IT 뿐만 아니라 화학 쪽에도 없죠. IT에도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전문가. 아니 제가 책이 왜 이렇게 많은데요? 다 공부한 책들이잖아요. 공부하는 책들. 지금 여기 보는 게 일부예요. 일부. 전문 서적은 따로 있어요. 따로. 저 옆에 소프트웨어 공학 관련된 책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소프트웨어 개발, UML, 아키텍트, 또 감리사, 보안 이런 책들 다 따로 있어요. 오라클 여기 자주 보는 성능 고도화 이런 거 다 따로 있어요. 또 아무튼 이런 책들을 많이 봐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전혀 공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방금 제가 말한 책들을 볼 수 없어요. 어려워서. 그러니까는 IT 프리랜서를 지금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잘못 들으셨어요. IT 프리랜서는 신입을 시키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중간에 업체에서 많이 돈을
마진을 남겨 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 프리랜서 들어가는 사람은 결코 이득되는 게 없어요. 실력도 안 되면서 받아내는 계약된 금액만큼, 그러니까는 본인이 받는 금액이 아니라 중간 업체가 받아낸 금액만큼 그 사람 그 일을 해내야 돼요. 근데 그만큼 할 캐파가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밤새야지 어떻게 맨날. 그래서 저는 신입은 정규직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SI로. SM은 안 돼요. 제가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제대로 된 회사예요. 저희 회사 뭐, 제가 오픈은 안 하겠지만, 제가 뭐, 저희 회사 추천한 사람들한테 항상 얘기하거든요. 상식적인 회사다. 딱 얘기를 했을 때, 상식적으로 그 회사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은, 저희 회사 그렇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력 뻥튀기 안 해요. 신입은 신입다운 일만 주고요. 신입한테 큰 걸 만들어라. 이런 거 바라지도 않고요. 오히려 교육을 시켰으면 시켰지, 뭐, 너 이거 만들어내. 야, 이것도 몰라? 뭐,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하거든요. 신입이 그런 게 어딨어. 근태 잘 지키고 시키는 것만 잘하면 되지. 대신 열심히 해야죠. 근데 거기에 신입일 때게 가능한 거지. 이제는 경력이 1년, 2년 넘어가면은 이제는 알아서 잘 해야겠죠. 아무튼, 경력은 만 3년이 넘어가면 4년 차부터 프리랜서를 하는 게 좋다라고 봐요. 그때 되면은 DB 쿼리도 다 짜야 되고, 뭐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것도 이론이 기본적인 거는 다 갖춰져야 되고요. 방법론 정도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정도도 모르면은 프리랜서 하겠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요런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정규직 할 때 처음 프리랜서하고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일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실력이 되는 대로, 프리랜서 꼭 해야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이게 이메일로 지금 온 내용이에요. 누구라고 알려드리지 않으려고 딱 내용만 딱 가져왔는데요. 지금 다른 분야가 어렵듯이 IT 분야도 어려운 건데, IT 분야를 너무 쉽게 생각하신 것 같아서, 그리고 너무 잘못하고 있어요. 앞에 뭐 이렇게 공부 순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딱 적어 놓은 거는 정말 기초거든요, 기초. 근데 이걸 기초만 갖고서 지금 프리랜서를 하겠다. 아까 프리랜서 제가 잠깐 그 경험담 얘기를 해주려고 하다가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요. 제가 이제는 외부로 와서 첫 프로젝트에 들어왔을 때 프리랜서들을 경험을 했는데, 이 프리랜서들이 정말 일을 잘했어요. 그래서 저도 돈도 잘 번대요, 더군다나. 그래서 나도 프리랜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부로 전향을 하고 나서 자바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그때 이제 C를 했었으니까, C# 이런 거 했었으니까, VB, C# 하다가 자바로 넘어가서 자바 모르잖아요. 그래서 EJB 프로젝트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했죠. 주말이나 휴가 때 공부만 했어요. 놀러도 안 가고 맨날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서 실력을 쌓았죠. 이제 DB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때 저는 MS SQL이었는데 자바로 넘어가니까 오라클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오라클을 또 하게 됐죠. 그렇게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프리랜서로 전향을 했어요. 제가 SM 하라고 하는데 저는 SI 하겠다. SM 하라고 하니까 저 그만두겠다. 월급도 너무 짜고 이래서 그만두겠다. 그래가지고 프리랜서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로 전향을 하게 돼서 첫 프로젝트는 금융권에 들어가서 실력을 인정을 받았어요. 나름. 그리고 두 번째 프로젝트부터는 또 이제 제가 또 열심히 일을 찾고 있었는데, 면접 볼 때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우리는 프리랜서를 인정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우리는 프리랜서의 경력은 반밖에 쳐주지 않는다. 정규직 경력을 100%로 쳐준다. 근데 프리랜서는 반밖에 쳐주지 않는다. 이상한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고도의 전문가들이 프리랜서들이었는데, 그래서 저 프리랜서입니다. 일 잘해요. 근데 왜 이렇게 저를 이렇게 깎아내리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랑 일해본 적도 없으면서. 지금 제 이력서 보시면 알겠죠. 뭐 프로젝트 몇 개는 안 되지만 다 대기업에서만 일을 했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일단 같이 일해 보재요. 3개월 계약하자 그러더라고요. 3개월 계약 후 재계약하자고. 알았다고 해서 3개월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하는데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죠. 그다음부터 이제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자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제는 대기업 이력이 경력이 계속 쌓였어요. 대기업 위주로 프리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겪은 게 뭐냐면 일을 면접 보러 갈 때마다 프리랜서? 우리 프리랜서들한테는 좀 질문을 좀 많이 합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많이 좀 평가 절하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프리랜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게 개발자 분야에서는 프리랜서가 가능하더군요.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온 사람들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실력 있어도 다른 잘하는 프리랜서들 마저도 실력 없다라고 좀 평가 절하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온 사람 정말 많아요. 막상 채용하고 나왔더니 일 못하네. 해서 당신 나가주세요. 하고서 자르고 다른 프리랜서 또 채용해야 합니다. 또 이 사람 뽑아놨더니 또 못해. 또 쫓아내요. 그리고 또 다시 또 채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돼요. 프리랜서는요, 일 못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정규직은 가리키면서 하지만 프리랜서는 쫓겨납니다. 왜? 돈이 세거든요, 단가가. 근데 경력도 아무런 경력이 없는 사람한테 이거 하라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런 얘기 해볼게요. 지금 서버가 유닉스입니다. 유닉스에다가 디플로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거 자동으로 디플로이 되게 CI 서버 구축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프리랜서면은 해야죠. 경력이 되고 이러면 해야죠. 근데 저 이거 모르는데요, 저 처음인데요, 신입인데요. 어떻게 신입이 프리랜서가 될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네, 남자근님, 프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아무나 데려다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프리랜서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사실 초급 프리랜서도 있거든요. 저도 사실 초급 때부터 프리랜서를 했지만 초급 프리랜서 사실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사실 중급 이상은 돼야죠. 4년 이상은 돼야죠. 아니, 저도 2년 만에 프리 뛰었습니다. 참 제 말에도 참 모순이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저는 다 독학이지만 다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10년 경력 훨씬 넘어서 지금 자바 공부하고 있잖아요. 부족하니까.